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오늘 새벽에도 눈이 떠지신 분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람도 없었는데,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면 딱 새벽 2시, 3시, 많으면 4시.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뒤척이다가 핸드폰 보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스르르 잠들면 이번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낮에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나이 든 탓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무슨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걱정 중 절반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깨는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하고 원인을 알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머지 절반은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자꾸 깨는 게 단순히 잠버릇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반전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반전은 여러분이 불면증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불면증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반전은 새벽에 깼을 때 빨리 다시 자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수면을 더 망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은 많은 분들이 해결책으로 쓰고 있는 그것이 실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것.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새벽에 자꾸 깨는 이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파트 1 수면이란 무엇인가? 자, 새벽에 깨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잠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눈 감으면 그냥 쭉 자다가 아침에 눈 뜨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수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와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수면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렘 수면 REM 슬리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렘 수면남 마이너스 REM 슬리프이에요. 렘 수면은 레퍼드 아이 무브먼트의 약자인데요.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는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비렘 수면은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는데요. 3단계가 가장 깊은 수면이에요. 이때는 뇌파가 굉장히 느려지고 몸이 회복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세포 수리가 이루어지는 게 다 이 3단계 깊은 수면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주기를 이루면서 반복됩니다. 한 주기가 대략 90분에서 12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8시간을 잔다면 대략 45번의 수면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각 사이클이 끝날 때 우리 뇌는 아주 잠깐 각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걸 수면 중 미각성 마이크로 마이너스 어이커닝이라고 해요. 놀랍죠? 사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여러 번 깨고 있었던 거예요. 건강한 성인도 하룻밤에 10번에서 30번, 심하면 그 이상 미각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각성이 아주 짧고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르고 자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깨버리는 걸까요? 바로 거기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깨지? 나 불면증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자는 동안 여러 번 깨요. 문제는 그 각성이 의식이 있는 각성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즉, 새벽에 자꾸 깨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자꾸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깬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잠깐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새벽에 깨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볼게요. 파트 2 새벽에 자꾸 깨는 진짜 원인들. 새벽에 깨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원인들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원인 1. 수면 구조의 변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이 줄어든다.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원인인데요. 바로 나이에 따른 수면 구조 변화예요. 아까 수면에 여러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가장 깊은 잠 3단계 수면. 이 깊은 수면의 비율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20대 때는 전체 수면의 약 2025%가 깊은 수면이에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게 510%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대적으로 렘 수면과 얕은 수면의 비율이 늘어나요. 그러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죠. 배우자가 뒤척이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외부 소음 하나에도 번쩍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잠버릇이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깊은 수면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원인 2. 야간요. 밤에 소변이 마려운 이유. 두 번째 원인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바로 야간요.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거예요. 새벽에 잠에서 깨는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야간요예요. 건강한 성인은 78시간 수면 중에 소변을 보지 않거나 한 번 정도만 봐요. 그런데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야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ADH의 감소예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요. 그러면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과민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남성의 경우, 당뇨, 신부전 등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자기 전에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거나 카페인 음료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를 늦게까지 마시거나 알코올을 마시면 야간요가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술 마시면 잠이 잘 와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알코올은 처음에 졸음을 유도하지만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요를 유발합니다. 새벽에 잘 깨고 목이 마르고 화장실이 급한 경험,
술 마신 다음 날 다들 해보셨죠? 그게 바로 알코올의 영향이에요. 원인 3. 혈당 저하 새벽 3시에 깨는 이유. 세 번째 원인은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중에서 특히 딱 새벽 2시 4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깬다면 이 원인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혈당 저하 저혈당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와 몸은 에너지를 써요. 특히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자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혈당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위기다 라고 판단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려 해요.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고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특히 저녁에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었거나 반대로 너무 굶었을 때,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요. 새벽에 깼을 때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허기진 느낌이 든다면 혈당 관련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원인 4. 코르티솔 리듬과 스트레스 몸의 내부 시계. 네 번째 원인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은 나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코르티솔은 자연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23시간 전부터 서서히 증가해요. 이걸 코르티솔 각성 반응 CAR, 코티솔 어이커닝 리스판스이라고 해요. 이 반응이 바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몸에게 곧 일어날 시간이야 준비해 라고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너무 일찍,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미리 각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만성 스트레스나 과도한 걱정, 불안 상태에서 코르티솔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낮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기 전에 걱정거리를 계속 생각하거나 수면 자체에 대한 불안 잘 못 잘까봐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코르티솔이 새벽에 과잉 분비되어 일찍 깨게 돼요.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SNS나 뉴스의 자극적인 정보들은 뇌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요. 그 흥분 상태가 수면 중에도 이어지면 새벽에 깰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원인 5. 수면 무호흡증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 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사실 가장 심각할 수 있는 원인인데요.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수면 무호흡증이란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숨이 멈추는 거예요.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 이상 호흡이 멈출 수 있어요. 이렇게 숨이 멈추면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각성을 유발해요. 그래서 번쩍 깨거나 심하게 뒤척이거나 헉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깨기도 해요. 문제는 이게 밤새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되는데도 본인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로감이 극심하고 두통이 있거나 낮에 졸립고 집중이 안 된다면, 그리고 배우자나 가족이 코 많이 골더라, 숨 멈추는 것 같았어 라고 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반드시 검사해 보셔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혈압, 심내혈관 질환, 당뇨,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이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수면 클리닉에 가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려요. 자, 지금까지 새벽에 깨는 원인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하나, 나이에 따른 수면 구조의 변화. 둘, 야간요. 셋, 수면 중 혈당 저하. 넷, 코르티솔 리듬 이상과 스트레스. 다섯, 수면 무호흡증.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의 2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파트 3 2번째 반전 깨고 나서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이 문제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예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빨리 자야 하는데. 지금 다시 안 자면 내일 힘든데. 눈 감고 억지로라도 자야지. 제발 잠들어라, 잠들어라. 그리고 잠은 안 오고, 시간은 가고,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해보셨죠? 여기서 2번째 반전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수면의학에서 이걸 수면에 대한 조건화된 각성 컨디션드 어라우절이라고 해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잠은 원래 노력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야 해, 자야 해라고 할 때 뇌는 그 노력을 하나의 과제로 인식해요. 과제를 수행하려면 집중해야 하고 집중하면 뇌가 깨어나요. 완전히 역효과가 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을 놓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이걸 진짜로 이해하는 순간 새벽에 눈이 떠져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깨이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지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원칙이 있어요. 20분의 법칙이에요. 새벽에 깼을 때 20분 이상 잠이 안 온다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이게 직관에 반하죠? 이불 속에서 더 버텨야 할 것 같은데 나오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20분 이상 누워서 잠이 안 오면 뇌는 침대를 각성하는 장소로 학습해버려요. 그러면 침대에 누울 때마다 각성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못 자겠지라는 불안감이 조건 반사처럼 생기는 거죠. 이걸 예방하려면 침대는 오직 잠잘 때만 사용해야 해요. 2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침대에서 나와서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수면 자극 조절 치료 스티뮬러스 컨트롤 세러피라고 하는데 수면 전문가들이 처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법 중 하나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새벽에 깼을 때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아, 이게 너무 어렵죠? 저도 알아요. 눈이 떠지면 자동으로 시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계를 보는 순간, 아, 지금 3시야. 저 자고 일어나려면 4시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생겨요. 그 불안감이 뇌를 깨워요. 수면 전문가들은 침실에서 아예 시계를 치우라고 조언해요. 알람만 맞춰두고 시계 화면은 안 보이게 돌려두거나 덮어두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이게 수면의 질을 꽤 많이 개선시켜줘요. 그리고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어요. 새벽에 깨서 핸드폰을 보는 행동은요, 이게 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최악의 행동이에요. 화면의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콘텐츠의 자극이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거든요. 그냥 잠깐만 보고 자야지가 결국 일시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두 번째 반전, 새벽에 깼을 때 빨리 자려고 노력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20분 법칙, 시계 안 보기, 핸드폰 안 보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수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파트 4,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해결책. 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책이 있어야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해결책 1. 수면 시간을 고정하라. 수면 압력 높이기.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 서케이디언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듬이 수면 시간,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등을 조절해요.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새벽에 자주 깨게 돼요. 일주기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 게 수면 빚을 갚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일주기 리듬을 망가뜨리고 월요일 아침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이걸 사회적 시차 소셜 JETLAG라고 해요. 주말에 늦게 일어나는 게 시차 여행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수면 압력, 슬리프 프레셔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여요. 이 아데노신이 쌓일수록 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수면 압력이에요. 그러면 낮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서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일찍 깨게 돼요. 낮잠이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오후 12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자는 게 좋아요. 20분을 넘기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수면 압력이 너무 많이 줄어서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해결책 2. 야간료 줄이기, 저녁 수분 조절. 두 번째는 야간료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에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물을 마시더라도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요. 둘째, 커피와 카페인 음료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자제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7시간이에요. 즉,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밤 10시에도 카페인의 절반이 여전히 혈액 속에 남아 있어요. 셋째, 알코올은 수면의 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술이 잠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망가뜨려요. 넷째, 짜게 드시면 야간료가 심해져요. 나트륨 과잉 섭취는 몸이 수분을 더 많이 처리하게 만들어요. 저녁 식사는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다섯째, 자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세요. 방광을 최대한 비우고 자는 것이 야간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해결책 3. 수면 환경 최적화, 온도, 빛, 소음.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이에요. 수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온도부터 얘기할게요. 잠을 잘 자기 위한 최적 실내 온도는 약 1820도예요.
우리가 잠드는 과정에서 체온이 떨어지는데 방이 너무 더우면 체온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잠이 잘 안 와요.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얇은 이불을 사용하거나 수면 양말을 신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체온이 더 잘 떨어지거든요. 빛도 중요해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외부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마스크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는 반대로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세요. 아침 햇빛이 일주기 리듬을 리셋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1015분 정도 햇빛을 받으시면 좋아요. 소음도 체크해 보세요. 완전한 무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배경 소음이 있을 때 더 잘 자기도 해요. 백색 소음기나 자연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나 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해결책 4. 저녁 루틴 만들기 잠자리 준비 의식. 네 번째는 잠자리 준비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뇌는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체온을 올린 뒤 식히면 졸음이 와요.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그 행동들 자체가 수면 신호가 되어요. 반대로 취침 전에 격렬한 운동, 자극적인 TV 프로그램 시청, SNS 논쟁 등은 뇌를 흥분시키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해결책 5. 운동 시간이 중요하다. 5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시간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굉장히 높여줘요. 특히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취침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각성 상태가 이어지거든요.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 또는 이른 오후예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일주기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저녁에는 격렬한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정도가 좋아요. 2030분 걷기만 해도 수면에 꽤 도움이 돼요. 자, 5가지 해결책을 정리할게요.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수면 압력을 관리하고 일주기 리듬을 고정하기. 둘, 저녁 7시 이후 수분 조절로 야간료 줄이기. 셋, 수면 환경 최적화 온도 1820도, 암막, 백색 소음 활용. 넷, 취침 1시간 전 루틴 만들기, 스마트폰 끊기, 목욕, 독서. 5, 운동은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저녁엔 가벼운 산책.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24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파트 5 3번째 반전 수면제.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자, 이제 오늘의 3번째이자 마지막 반전입니다. 새벽에 자꾸 깨시는 분들 중에 수면제나 수면 보조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멜라토닌 보충제, 수면 유도제, 처방받은 수면제 등등.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불면증이 더 고착화되고 심해질 수 있어요.
수면제의 작동 방식과 한계. 수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멜라토닌 계열, 하나는 GABA 계열 벤조디아제핀 계열 포함이에요. 멜라토닌은 수면의 시작을 앞당기는 데는 도움이 돼요. 특히 시차 적응이나 일주기 리듬 교란에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수면을 유지하거나 깊게 자는 데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자꾸 깬다는 문제에 멜라토닌을 쓰는 건 근본 해결이 아닐 수 있어요. GABA 계열 수면제는 더 강력해요. 뇌의 활동을 억제해서 잠들게 해주는데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중단하면 반동성 불면증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깊은 수면을 오히려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즉, 수면제로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면과 질이 달라요. 수면을 흉내내는 것이지 진짜 회복적 수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면제 대신 무엇을? 현재 수면의학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받는 치료는 바로 CBT-I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러피 포 인삼니어예요. 이게 뭔가 하면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행동 패턴을 교정하는 치료예요. 예를 들어 나는 8시간을 꼭 자야 해라는 생각, 내가 못 자면 내일 망할 것 같다는 파국적 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면증을 만들고 유지시키는 원인이거든요. CBT-I는 이런 생각들을 교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수면 자극 조절 치료, 수면 제한 치료 등을 포함해요. 연구에 따르면 CBT-I는 단기적으로는 수면제보다 효과가 조금 느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제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재발도 적어요. 수면제를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께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수면제를 장기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 전문의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올바른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끊으면 반동성 불면증과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세요. 자, 세 번째 반전 정리할게요. 수면제가 임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 진짜 해결책은 CBT-I처럼 근본적인 수면 행동과 인식의 변화예요. 파트 6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 오늘 다양한 해결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을 가보세요. 이런 경우 병원을 가세요. 첫째, 4주 이상 지속적으로 새벽에 깨고 낮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이 정도면 이미 만성 불면증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수면 클리닉,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세요. 둘째,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숨이 멈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수면 무호흡증 가능성이 높아요.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셋째, 다리가 불편하거나 자는 동안 다리를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주기성 사지 운동증일 수 있어요. 신경과 진료가 필요해요. 넷째, 새벽에 깨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쁘거나 흉통이 있는 경우. 심장 관련 문제일 수 있으니 내과나 심장내과 진료가 필요해요. 다섯째, 야간요가 하룻밤에 3번 이상이거나 갑자기 심해진 경우.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방광, 전립선, 당뇨 관련 검사를 해보세요.
수면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만성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심뇌혈관 질환, 당뇨,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을 높여요. 수면은 정말 중요한 건강 기둥 중 하나예요. 잠을 잘 자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들, 새벽에 자꾸 깨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자는 동안 여러 번 깨기 때문에 완전히 비정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각성이 되고 낮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해요. 주요 원인은 수면 구조 변화, 야간요, 혈당 저하, 코르티솔 리듬 이상,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첫 번째, 반전 새벽에 깨는 것 자체보다 그 이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반전 빨리 자려는 노력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해요. 20분 법칙, 시계 안 보기, 핸드폰 안 보기. 세 번째, 반전 수면제는 임시 방편이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쁠 수 있어요. 진짜 해결책은 CBT-I 같은 행동 변화예요. 실천 방법은 기상시간 고정, 야간 수분 조절, 수면 환경 개선, 취침 전 루틴, 올바른 운동 시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예전처럼 초조하게 왜 나는 또 깼지? 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그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면은 하루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기초예요. 오늘도 기억하세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에 끄달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은 내가 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 휘둘릴 때 꼭 보세요. https://youtu bg7fecixk32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세요.